학습 목표입니다. 여러분은 학습을 통해 탄소강의 용접부 온도 관리를 이해하고 예열과 후열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테인리스강의 용접부 온도 관리를 이해하고 예열과 후열을 실행할 수 있으며 알루미늄의 용접부 온도 관리를 이해하고 예열과 후열을 실행할 수 있습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오늘의 키워드. 이것을 알아야 온도 관리를 할 수 있다. 용접 열 영양부, 균열 없는 용접부를 위한 예열과 후열, 금속별 열 전도율에 따라 용접부 온도가 다르다는 사실. 용접부 온도 관리,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송태환입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과정을 함께할 김기석 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님? 네, 반갑습니다. 김기석입니다. 네, 이번에는 용접부 온도 관리에 대한 내용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용접부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네, 그렇습니다. 용접부 조직의 특징을 먼저 알고 있어야 온도 관리를 정확히 해줄 수가 있는데요. 용접부 조직의 특징은 6점 이상으로 가열하는 과정에서 석출물의 고용이나 고온상으로 변태가 이루어지고, 가열 영역은 용융 후 응고하여 용접 금속을 형성하고 용접부 조직에서 열 영양부가 항상 존재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용접하기 이전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지금 이 그림을 보시는 게 열 영양부 조직 단면입니다. 1번은 조립력, 2번은 홀리벽, 3번은 세리벽, 4번은 구상 펄라이트역, 5번은 취하역, 6번은 모재 원 조직인데요. 각 부분마다 가열 온도 범위와 최고 온도가 다릅니다. 1번부터 가장 열 영향을 많이 받고요. 6번은 모재 부분은 열 영향을 거의 받지 않습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미세한 열에도 영향을 받는 용접부에 결함을 유발할 수 있는 요인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용접 금속 중의 가스 원소인데요. 수소, 질소, 산소 등의 가스 원소는 용해도가 높은 용융금속에 다량 용해되어 혼입된 후 응고와 냉각이 될 때 기공을 만들거나 과포화 상태로 고용되어 저온 균열 등의 용접 결함을 유발하는 요인이 됩니다. 네, 그렇다면 그 가스 원소는 산소, 수소 이런 것들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정확히는 확산성 수소, 질소, 산소 등이 있습니다. 확산성 수소는 주로 용접 플럭스로부터 혼입되며 대기 및 차폐가스 중 수분의 해리, 용접 재료 중의 고용 수소 등으로부터도 유입됩니다. 저온균열, 수소취성, 마이크로균열, 은점, 기공 등의 원인이 됩니다. 질소는 대기 중의 질소로부터 혼입되며 일부는 차폐가스 중의 불순물로서 혼입될 수도 있습니다. 기공 발생의 주 원인이며 시효취화, 청열취성, 변형시효 등의 직간접적인 원인이 되며 스테인리스강의 경우 오스테나이트상의 안전화 등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산소는 용재, 대기, 차폐가스 중에 수분의 해리, 대기 등으로부터 혼입됩니다. 확산 속도가 느려 응고가 끝나면 대부분 산화물의 형태로 용접금속 내에 잔류합니다. 여기서 참고할 것은 열 영양부 최고 경도의 추정입니다. 열 영양부의 경도는 모재나 용접금속에 비해 급열, 급냉에 의해 경화되어 현저히 높은 경도를 나타냅니다. 열 영양부의 경화는 상변태에 의해 이루어지며 최고 경도는 강도, 인성 등의 기계적 성질뿐 아니라 용접균열 발생과도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용접부 잔류 응력이라는 것을 알아둬야 하는데요. 잔류 응력이요? 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용접부 급격한 가열과 냉각 사이클은 높은 능력과 변형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걸 잔류 응력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모재의 두께가 두꺼울수록 구속도가 클수록 냉각 속도가 빠를수록 잔류 응력은 커집니다.
네, 그렇다면 용접부에 영향을 미치는 가스 원소라든지 이 잔류 응력 같은 것 때문에 이 결함이 발생하게 되는 거군요. 네, 그렇습니다. 대표적인 결함이 바로 균열이죠. 피드 균열, 크레이터 균열, 열영양부 균열 등이 있는데요. 열영양부 균열로는 루트 균열, 비드믹 균열, 토 균열, 마이크로 균열, 입계 액화 균열, 라멜라 균열 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균열 같은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바로 예열과 후열을 해줌으로써 방지할 수 있는데요. 먼저 예열의 경우 용접부 냉각 속도 조절과 급냉 방지, 표면 습기 제거로 기공, 수소 침투 균열 등의 방지, 변형 및 잔류력 감소로 기계적 성질 향상 등이 그 목적입니다. 예열 온도는 작업마다 다 다르겠죠? 네, 용접 코드나 재료, 두께 등에 따라서 예열 온도 범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확인을 해줘야 합니다. 네, 그러면 예열 방법은 어떻게 됩니까? 네, 화염 예열법과 전열 매트 사용 예열법 등이 있습니다. 화염 예열법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예열 방법으로 산소 아세틸렌이나 산소 LPG의 불꽃으로 예열을 합니다. 절단 토치를 바로 예열 토치로 전환하여 사용함으로써 별도의 장비가 필요 없고 예열 경비가 저렴합니다. 부탄가스나 천연가스를 사용하여 예열을 하기도 합니다. 전열 매트 사용법은 전열 매트를 사용하여 용접부를 예열함으로써 정밀한 예열 관리가 가능하고 현장 배관용으로 적합합니다. 탄소 담량에 따라서 예열 온도도 달라진다는 점을 참고해야 하는데요. 탄소 담량이 높아질수록 예열 온도도 높아집니다. 또한 강판의 두께가 달라짐에 따라서 예열 온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점 또한 유의해야 합니다. 그럼 후열의 경우는 어떤가요? 후열을 해주는 목적은 조금 다를 것 같은데. 네, 후열을 해주는 것은 용접열로 인한 가열과 냉각 과정에서 발생된 잔류 응력의 제거를 목적으로 하고 구조물의 안전과 경도 감소, 응력 부식 방지와 용접 균열 예방 등이 목적이 있습니다. 후열 역시 제젤과 코드별로 열 처리 온도와 유지 시간이 다른데요. 일반적으로 응력 제거를 목적으로 하는 열 처리 온도는 625도씨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5도씨이고 용접부 두께 1인치당 1시간 기준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약 300도씨 이상의 온도에서 단위 시간당 가열 및 냉각 온도 규정된 범위를 준수해야 하고요. AWS D1.1 코드에 5.8항의 응력 제거 열 처리에 대한 상세한 절차가 나와 있습니다. 화씨 600도 이하에서 논에 장입할 것, 장입 후 가열 속도는 시간당 400 중력T 초과 금지, 그리고 15피트 거리 이내에서 온도차 화씨 250도 초과 금지, 용접 후 열 처리 유지 시 온도차 화씨 150도 초과 금지, 유지 온도는 보통 강제의 경우는 화씨 1100도에서 화씨 1200도로 할 것, 냉각 속도는 시간당 500 중력T 이하를 유지하며 화씨 600도 이하에서 공냉, T는 판두께로 1인치를 기준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응력 제거 열 처리에는 대형 논해에 넣는 논해 응력 제거법 또는 국부적으로 가열하는 국부 가열 응력 제거법 방법이 있습니다. 후열 처리의 종류에는 응력 제거 풀림, 완전 풀림, 고용화 처리, 불림, 불림 후 뜨임, 담금지로 뜨임, 저온 응력 제거, 석출 열 처리 등이 있고 후열 방법은 예열 방법과 동일합니다. 용접 후 열 처리는 용접이 완전히 끝난 후 열을 이용하여 용접 후 급냉 방지, 변형 및 응력 제거, 용착 금속의 조직 개선, 수소 제거 열 처리, 응력 제거 열 처리, 완전 어닐링, 노멀라이징, 용체화 처리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후열의 작업 지시는 용접 절차 사양서에 의해 지시하며 따라서 작업자는 용접 절차 사양서를 이해해야 합니다. 용접 후 바로 후열을 하는 것은 용접부의 급냉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열 영향부의 연화, 용접 금속의 연성 증대, 취성 파괴 방지, 함유가스의 제거, 잔류 응력 및 변형의 완화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예열 및 후열의 온도 측정은 열전성을 이용하거나 온도 측정을 크레용인, 펜필 스틱,
또는 디지털 레이저 온도 측정기를 이용합니다. 템플스틱은 섭씨와 화씨로 표시되어 있으며 섭씨 약 38도에서 섭씨 500도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적외선 디지털 온도 측정기는 종류에 따라 약 섭씨 마이너스 18도에서 섭씨 2000도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탄소광의 예열과 후열이 현장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화면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여주시죠. 왜 자꾸 균열이 생기지? 원석군, 네 선생님. 무슨 문제라도 있나요? 탄소광 용접을 할 때 자꾸 균열이 생기는데 왜 그런 걸까요? 예열과 후열을 정확히 해줬나요? 한다고는 했는데 잘 안 된 것 같기도 하고. 그러면 예열과 후열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갈 필요가 있네요. 그럼 좀 알려주세요 선생님. 네. 자, 예열 방법과 예열 온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네. 용접용 시험편의 기계적 성질을 파악해야 됩니다. 아, 이 용접용 시편을 준비를 하고요. 네. 작업대 위에 올려놓고 이 예열기구인 산소 아세틸렌과 네. 이 가스 용접 및 절단 토치 준비를 하고요. 네. 탄소광의 두께 및 이 탄소 양에 따라서 예열 온도를 결정합니다. 아, 알겠습니다. 자, 용접 절차 사용소에 따라 예열하려면 네. 가스 용접용 토치 또는 이 절단 토치를 이용해서 용접용 시험편에 예열을 합니다. 네. 25mm 이상의 연강 후판이나 이 저하근강, 네. 강인간 등은 이제 열 영향부가 급냉 경화하여 이 비듬 및 균열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반드시 50에서 250도 정도의 용접 홈을 예열한 후에 용접을 실시하는 게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온도의 측정은 예열의 온도 측정은 열 전쌍을 이용하거나 온도 측정용 크레용인 템플스틱이나 디지털 레이저 온도 측정기를 이용합니다. 템플스틱은 섭씨와 화씨로 표시되어 있고 섭씨 약 38에서 500도씨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 적외선 디지털 온도 측정기는 종류에 따라 약 마이너스 18도씨에서 2000도씨까지 측정이 가능합니다. 자, 용접 절차 사용소에 따라 네. 후열을 실시하는데요. 네. 후열 방법에 따라서 후열 기구들을 준비를 합니다. 네. 용접봉, 가열용 건조로 또는 이제 전용 풀림로에서 논의 풀림법을 이용해서 잔류 응력을 네. 제거를 해주고요. 아, 이 국부 풀림법은 잔류 응력을 제거해야 합니다. 네. 용접선 좌우 양측을 각각 250mm 또는 판두께 12배 이상의 범위를 가열한 후 선행을 합니다. 국부 풀림법을 이용하여 잔류 응력을 제거를 하고 용접선 좌우 양측을 각각 250mm 또는 판두께 12배 이상의 범위를 가열한 후 선행을 합니다. 저온응력 완화법을 이용하여 잔류 응력을 제거합니다. 용접선 좌우 양측을 정속도로 이동하는 가스 불꽃으로 약 150mm의 너비를 약 150에서 200도씨로 가열 후 순행합니다. 첫층 용접의 균열 방지 목적으로 700도씨 정도로 열감 피닝을 합니다. 자, 이제 후열 검사를 하는데요. 네. 이 변형이나 이 국부 과열이 없는지 우리가 육안으로 꼼꼼히 살펴보면서 검사를 해야 됩니다. 네. 잘 된 것 같나요? 네, 잘 된 것 같습니다. 네, 좋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해야 될 건 뭘까요?
글쎄요, 다 끝난 거 아닌가요? 아하. 다음은 우리 청소, 정리, 정돈하셔야죠. 아, 그렇죠. 자, 항상 이 작업장 관리도 철저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용접부 온도 관리하기. 탄소광의 온도 관리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용접부의 조직은 용접부 조직의 특징을 파악하고 용접 열 영양부를 분류합니다. 다음, 용접 금속 중에 가스 원소는 확산성 수소와 질소, 그리고 산소가 있으며 영양부 최고 경도의 추정치를 통해 확인합니다. 용접부의 예열은 예열 목적을 확인하고 예열 방법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용접부의 후열도 목적을 확인 후 온도를 설정하고 후열 처리 방법을 통해 온도 및 시간을 결정합니다.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 이번 시간에는 스테인리스 강의 온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강사님, 스테인리스 강, 이 탄소광과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그래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이 열 전도율인데요. 일반적으로 열이 전달되는 정도를 열 전도율이라고 하죠. 몇 가지 금속의 열 전도율을 비교하면 보시는 것처럼 구리가 제일 크고 스테인리스 강이 제일 작습니다. 용접 이별이 일정한 경우에는 열 전도율이 클수록 냉각 속도가 빠른데 알루미늄이나 구리는 연강보다 열 전도율이 크기 때문에 냉각 속도도 빠르겠죠. 반대로 스테인리스 강은 냉각 속도가 느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스테인리스 강을 열 처리할 때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오스트네틱의 스테인리스 강을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경우는 주위 온도가 0도씨 이하이거나 구속도가 매우 큰 경우를 제외하고 예열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연속해서 용접하는 경우 층간 온도는 약 150도씨 이하로 유지하고요. 용접 후 열 처리는 원칙적으로는 실시할 필요는 없지만 고온 고압의 화학장치에서는 알칼리, 유화물 및 염화물에 의한 응력 부식 균열을 줄이기 위해 용접 후열 처리를 해줍니다. 용접에 의해 550도씨부터 800도씨로 가열된 부분은 부식성 환경에서 사용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고용화 열 처리를 시공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화 열 처리 온도는 감정에 따라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1000에서 1100도씨에서 실시합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의 구조물에 가공 및 용접 등에 의해 잔류응력이 존재하고 응력부식 균열의 위험이 있는 경우 열 처리를 합니다. 열 처리는 대체로 870도씨 이상에서 실시한 후 선행시키는데 선행하면 탄화물 석출, 즉 알파상의 생성이라고 하는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용접 후 열 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탄화물 석출 및 알파상의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설계에서 안전하강 또는 저탄소강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STS-321 형강 및 STS-347 형강의 용접부에 접하는 열 영양부로 용접 중에 약 1000도씨 이상으로 가열되는 경우 내식성이 감소하고 나이프라인 어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대체로 850도씨부터 930도씨로 가열하고 크로탄화물 대신에 탄화티탄, 탄화나이오뷴을 미리 석출시키는 열 처리를 해야 합니다.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열 영양부는 부식 환경에 놓일 경우 입계 부식이 생깁니다. 입계 부식이 생기는 것은 용접 과정에서 최고 온도가 약 650에서 900도씨로 되는 용착 금속의 평행인 폭이 약 3에서 8mm의 영역입니다. 이 현상은 월드 디케이라고 불리고 있고 스테인리스 강의 대표적인 입계 부식 현상의 하나입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탄소량을 0.03% 이하로 낮춘 강종을 사용하거나 용접 이별을 제한하고 나이오뷴 또는 티타늄 첨가에 의해 탄소 안정화 열 처리한 강종을 사용하거나 용접 후 1050에서 1100도씨에서 용체화 처리를 합니다. 오스트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은 500에서 800도씨로 장기간 가열하거나 이 온도 범위 내에서 선행하면 결정 입계에 크롬 탄화물이 석출하면서 이 부분의 크롬의 농도가 낮아져 스테인리스 강의 특성을 잃게 되어 입계 부식이 생기기 쉽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용체화 처리는 500에서 800도씨의 온도 구간을 단시간에 지나도록 해서 크롬 탄화물의 생성을 방지하도록 합니다. 또 1000에서 1150도씨 온도로 가열 혹은 800도씨 이상 온도에서 장시간 유지하여 크롬 탄화물을 재고용시키고 탄소 함량을 0.03% 이하로 낮추던가 나이오뷴이나 티타늄을 첨가시켜 크롬 탄화물 대신 나이오뷴 탄화물이나 티타늄 탄화물을 석출시켜 탄소를 안정화시키면 됩니다. 20% 이상의 고크롬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540에서 900도씨,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강은 600에서 800도씨로 장기간 가열하면 시그마 상인 철 크롬 화합물이 석출하게 되는데 이 조직은 극히 단단하고 취성을 나타냅니다. 규소, 알루미늄, 나이오뷴, 티타늄 혹은 몰리브덴의 첨가로 시그마상 석출을 촉진시킨 후 930에서 980도씨로 가열한 후 급냉하면 이런 현상이 없어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스테인리스 강의 온도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용접부 온도 관리 이야기. 스테인리스 강의 온도 관리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스테인리스 강의 열 전도율은 열 전도율이 연강, 알루미늄 등에 비해 낮습니다. 이는 연강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이에 따른 용접의 특성은 용접 시 높은 발열을 보이는데 탄소강의 약 3배이며 낮은 열 전도율과 냉각 속도는 탄소강의 약 3분의 1 수준입니다. 또한 스테인리스 강은 큰 열 팽창 계수를 가지는데 연강보다 10에서 15% 낮은 전류로 설정합니다. 스테인리스 강의 열 처리 특성은 오스트나이트계, 페라이트계, 마르텐사이트, 스테인리스 강의 각 특성에 맞게 열 처리합니다. 가스텅스텐 아크 용접, 용접부 온도 관리. 이번에는 알루미늄의 용접 온도 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강사님, 이 알루미늄의 열 전도율은 어떻게 됩니까? 네, 알루미늄은 강보다 열 전도가 3배 정도 큰데요. 알루미늄의 용융점은 660도씨이고 표피에 있는 산화 알루미늄 용융점은 2060도씨에 달하기 때문에 이 피막을 제거하는 것이 알루미늄 용접의 필수 조건입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에서는 열 손실을 줄이고 용접부를 양호하게 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예열을 하고요. 박판에서도 용접의 길이와 넓이에 따라 어느 정도 예열하는 것이 좋습니다. 알루미늄은 용융 상태에서 응고될 때 약 6% 정도 줄어듭니다. 그래서 용접을 하기 전에 이온부의 변형 여유를 정확히 고려하지 않으면 수축으로 인한 응력 때문에 이온부에 심한 변형이 생기죠. 또 알루미늄의 열 팽창은 강의 2배, 구리의 1.3배라서 용접 중의 용접열에 의해 열 영양부도 팽창을 하기 때문에 맞대기 용접을 할 때 루트 간격을 감소시키죠. 또 다시 냉각되면 용착금속과 열 영양부도 같이 수축되므로 균열을 증가시킵니다. 따라서 알루미늄 용접을 할 때는 변형을 줄이기 위해 모재 쪽으로 열이 확산되지 않게 하거나 충분히 구속해야 합니다. 알루미늄 합금의 용접은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법을 이용하면 비교적 우수한 용접이 이루어지지만 열 영양부의 연화나 용접 균열, 기공의 발생 등 각종 결함이 생길 수 있으므로 용접 조건의 설정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런 특성을 지닌 알루미늄 용접을 할 때 예열과 후열은 어떻게 진행이 되어야 할까요? 네, 용접해야 할 모재가 큰 경우 용접 이음부로부터 이별이 빨리 전도돼서 용접 아크가 모재를 용융시키는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예열을 해주면 변형과 크랙 감소, 용접 속도 증가라는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알루미늄 판의 예열 온도는 두께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후열의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네, 열 처리가 가능한 합금의 용접부는 후열을 통해 강도를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용접부 최도 강도를 얻기 위해서는 용접 후열 처리와 열 처리가 가능한 용가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인공시온은 낮은 온도에서 행해지는데 여기서 용융원소들은 과포화 고용체로부터 석출되어
결과적으로 용접부의 인장 강도를 증가시킵니다. 7000 계열의 자연CO 합금들은 상온에서 15에서 32로 높은 강도를 얻게 되는데요. 여기서 용체화 처리는 열 처리로와 담금 탱크가 필요하고 인공CO는 단지 노만 필요로 합니다. 따라서 용접부의 최대 강도를 얻기 위해서는 용접 후 열 처리와 열 처리 가능한 용가제를 사용하는 것이 필수적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열 처리 가능한 용가제는 2319, 4043, 4047, 5039입니다. 네, 용접 후에 응력과 변형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 알루미늄의 경우에는 용접열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 같아요. 네, 용접열로 인해 알루미늄 합금에 발생되는 잔류응력은 용접 이별의 양이나 모재 두께, 설계에 따라 증대될 수 있고 극단적인 경우에는 용접부 조기 파손이 되기도 합니다. 용접 후 응력을 완화하는 일반적인 방법은 피닝이지만 박판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모든 알루미늄 합금들은 규정된 시간 동안 알맞은 온도로 가열해서 완전 풀림할 수 있으며 금속의 풀림은 모든 잔류 응력을 제거하나 이 목적의 완전 풀림은 5템퍼 합금의 기계적 성질이 요구될 때에만 필요합니다. 용접으로 인한 변형 제거에는 기계적인 방법과 열간 가공에 의한 방법이 있습니다. 기계적인 방법에는 롤러, 프레스, 잭, 해머 등을 이용한 방법이, 열간 가공 방법에는 점가열 방법, 선가열 방법, 국부적 열 및 순행 방법, 열 수축에 의한 방법 등이 있으며 기계적인 방법과 혼용해서 가열 후 기계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알루미늄 용접의 온도 관리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 용접부 온도 관리하기. 알루미늄 용접의 온도 관리에 대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알루미늄 용접의 온도 관리에서 열 전도는 탄소광의 3배이며 열 수축과 팽창이 큽니다. 또한 열 영양부가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알루미늄 용접의 예열은 변형과 크랙 감소, 그리고 용접 속도를 증가시킵니다. 이에 따라 알루미늄 용접의 후열은 강도를 증가시키고 용접 후 응력을 제거하는 피닝을 실시하고 용접 후 변형을 제거하는 방법에는 기계적 방법과 열간 가공 방법이 있습니다. 용접 시에는 균열이 자주 발생하는데요. 영광에서도 판두께 25mm 이상에서 0도씨 이하로 용접을 하게 되면 저온 균열이 발생하기 쉬우므로 이용부의 양쪽에 약 10mm 폭의 50에서 75도씨로 가열한 후 저수 속의 용접봉을 사용하여 용접합니다. 또한 다층 용접일 경우에는 제2층 이유는 앞측의 열로 모재가 예열한 것과 동등한 효과를 얻기 때문에 예열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후판, 알루미늄 합금, 구리 또는 구리 합금 등과 같이 열 전도도가 큰 것은 이용부의 열 집중이 부족하여 융합불량이 생기기 쉬우므로 200에서 400도씨 정도의 예열이 필요합니다. 가스 텅스텐 아크 용접은 일반적으로 박판 용접이며 박판에서는 예열이 용접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스테인리스강 오스테나이트 계열은 예열과 후열이 필요하지 않아 용접 후 변형에 문제가 없으면 순행시켜도 됩니다. 아울러 스테인리스강은 500에서 800도씨로 장시간 가열하던가 이 온도 구역에서 장시간 가열하면 크롬 탄화물이 섭출되어 입게 부식이 되기 쉬우므로 용접 시 열 조절이 필요합니다.